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자, 그 서울신문 단독 보도가 오늘 있는데요. 김용현도 국회 선관위 병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해라라는 지시를 윤석열 내란수계가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동어반복의 효과도 있는데, 저는 이 이제 추미애 의원실에서 서울신문에 그 이제 단독을 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이제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주장처럼 경고성이 아니라 선관위, 국회 장악해서 완벽하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실 그 내란의 직접적인 그 동조범, 그렇죠. 해당되는 김용현 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게 확인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뭐 그런 게 아니었고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있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그 기류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2시간짜리 계엄이 있네요. 네. 두시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당시 계엄군들이 모두 허리에 총을 차고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압적으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그날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계엄군은 7, 8명이었고 저와 방호원 2명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당직실에 있는 4대의 전화기 코드를 뽑아서 한쪽에 모아놓는 등 연락을 통제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 당일 당직 서던 근무자들에게 계엄은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군인들이 권총 차고 들어와가지고 당신 휴대전화 내놔. 그다음에 여기 가 있어.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인생에 남겠습니까? 저는 밤에 악몽 꾸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사실상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사살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엄이 터졌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공포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 최악의 일을. 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마치 이거 뭐 누가 죽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그거 뭐 2시간짜리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제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너무 황당무계한 주장인 거다.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MBC 보도 보셨습니까? 계엄 전에 아파치 너무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떴어요. 네. 예. 외환죄죠 외환죄. 그렇습니다. 네 당시, 차례나. 예. 그리고 마지막엔 11월까지 했다라는 네. 거 보면은 마지막까지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합참이 이것도 추미애 의원실이 단독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시죠. 제가 좀 모셔보려고 했더니 바쁘신가? 너무 바쁘셔서 못 나왔어요. 안 나오세요? 지금 보니까 오마이 나가 계시네. 주대 추미애 의원님 저희 프로그램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훈련이고 3월에도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돌연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뉴스를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파치 헬기 아시죠? 공격용 무기. 탱크 이것을 잡는. 그렇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따라서 비행시키는 훈련을 4번이나 한 건데 4번이나. 작년에. 그렇습니다. 계엄 직전에 그렇죠. 당시 참여한 군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해라. 벌써 보통은 안 뛰도록 하죠. 그러니까 눈에 안 띄도록 하는데 적의 눈에 띄게 높이 그것도 비행을 통신도 해라. 비와 통신이 아니라 그냥 일반 통신으로. 더 네. 심각한 도청 게 강하게. 교신이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통해서 해라. 나 때려달라 이 소리죠. 나 때려줘. 네, 구타 유발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너네 때릴 거니까 너 가만히 있을래?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북한을 향해서. 그죠. 네. 계속 우리한테 우리 좀 쏴줘 한 건데 안 쏴준 거죠. 북한이 얼마나 그 정상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은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사례를 보면 북한은 절대 도발하거나 그래서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비상계엄 터지자마자 북한이 철도 끊고 본인들 진지구축한 거 아닙니까? 쳐들어올까봐. 우리는 절대 도발하지 않겠다. 네, 역설적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맨날 북한 보고 도발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맨날 북한더러 도발한다 그랬는데 평양에 무인기가 떠도 아파치 헬기가 4번이나 와서 야 우리 좀 때려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야, 우리 민생이 중요하거든. 뭐 이러면서 안 한 거잖아요.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김정은 다시 봤어요. 진짜 정은이 형. 네, 이거- 형이야? 정은이 형. 정은이 동생 아니에요? 저한테는 동생이 저한테 한살 형이고. 동생인데 아, 동생이에요? 네, 동생인데. 아, 네. 김정은이 동생이죠. 네. 예. 저보다 신중한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고 와, 그 상황에서 참냐. 예. 이게- 아우가. 어쨌든 이게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예. 거는 사실 영공에 대한 방위권이 있기 때문에 격추해도 할 말이 없어요. 국제법상. 그렇죠. 예. 근데도 그 확전을 우려해서 정말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윤석열, 윤석열이 도발에 예. 전범 될 뻔한 윤석열에 와 김정은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무인기도 처음엔 아니라고 우리 거 아니라고 예. 하는데 품번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는 예. 거랑. 그다음에 원점 타격. 네. 예, 그것도 매우 심각한 거잖아요. 한 동네를 그냥. 예? 혹시나 초토화. 오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풍자입니다. 풍자. 풍자. 김정은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면 무슨 종북 아니 근데 혹시 어차피 억지로서. 어차피 태극기 집회에서는 또 막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는 참 진짜 네. 답답해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국민여러분들 군대도 안 갔던 놈들이 저한테 계속 종북좌파라는데 당신들이 종북좌파예요. 윤석열 부동시로 안 갔잖아요. 부동시 네. 맞는지 아닌지도 지금 의혹인데 네. 군대 안 간 수저 빽빽해요. 그리고 그 이런 군대 문제 나오면 사실은 아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 황현필 역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한번 그 5.18 때 내려갔잖아요. 네. 광주로 내려갔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하도 뭐라 하니까 그 전원책 변호사 한 말 있잖아요. 네. 김일성 개새끼 뭐 김정은 어. 그거 받고 시작하겠다고 아. 시작하시더라고 바로. 뭐 김일성 개새끼 김정은 이게 죄송하지만 그 용어니까 네. 김정은 개새끼 뭐 김정은 개새끼. 아, 우리 프로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아, 그날 나온 워딩이 그런. 워딩. 전원책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십자가를 밟아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밟고 시작하더라고요. 예. 저도 저희 다 그래요. 누가 북한을 좋아합니까? 예, 그렇죠. 예. 요즘 같은 아니 비트코인하고 다 주식 있고 하는데 북한 가면 다 뺏기는데 누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우리 사회가 이미 자산 뭐 계층 오히려 자본주의가 너무 극화돼서 문제지. 예전에 종북좌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네. 아니 그리고 그것도 저는 종북좌파라는 워딩을 누가 만들어낸 건데 누가 종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협력을 하자는 얘기지. 당연하죠. 북한이 예. 뭔데 종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싫죠. 그렇죠. 누가 북한에 지금 대해서 넘어가라고 한다고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예. 네, 북한으로. 아니 이미 다 봤잖아요. 꽃제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네. 경제 상황이 어려운지. 그럼요. 사실 저는 이제 통일부 출입 기자 할 때 북한을 몇 번 가보잖아요. 아. 그럼 진짜 참 불쌍해요. 어렵게 삽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1995년 대기근 사태로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영양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 기자들과 북한의 관료 또는 거기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 사실 평양에서 다 차출되었다, 뭐 엘리트들이다, 뭐 이제 이런 그쵸, 얘기를 그쵸. 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서 본 현장에 갔다 온 기자들이 그거 보고 종북을 하겠습니까? 아유 큰일 나겠다 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없어요. 이미 그런 건 없고 공산주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누가 합니까? 공산 전체주의라는 것 자체로 국민들을 옛날에 갖고 있던 이 무슨 전전 세대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마치 그런 게 진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이 독재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무슨 주의든 간에 그 어떤 민주주의 여기에 반대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걸고 본인이 네. 본인 나라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독재하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네. 독재하려고. 여기가 전체주의예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윤석열이 지금 전체주의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판결도 사실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주의의 그 공포에서 네. 지금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거고. 역사에서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정말 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 정말 유럽에서 스웨덴에서 그리고 그 영국이 우려하는 대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우리 좀 이따 이제 민간국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죽하다가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그렇죠. 예, 윤석열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조선일보가 2주 전에 쓴 기사 보니까 박근혜 때 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그랬더라? 1,670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예. 발생한 비용이 예. 갈등 비용. 그렇죠. 갈등 비용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실 정형화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국무조정실에서 분석을 해본 거더라고요. 당국대인가 건국대 그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근데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진짜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집회 나가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엄청나죠, 이게. 예, 이 에너지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거의 끝에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번 주 넘어가면 터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안 낸다. 그러면 저는 이 분노의 함성이 헌재로 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헌재 무용론을 우파에서 많이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헌재가 생긴 거 잔재가 이제 독재 국가의 잔재들이에요, 보통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도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 나치의 이제 히틀러 독재 이게 여론 재판 내지는 여론으로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는 실제로 독재를 한 게 아니에요. 투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여론 독재를 한 거죠. 굳이 말하면. 근데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게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거거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뭐 몇 명의 현인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 중우정치, 중우정치를 어느 정도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죠. 네. 때로는 여론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럴 때 현인들이 잡아줘야 된다. 이런 약간 선민의식적 그런 제도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두환 독재 이후에 87 체제 넘어오면서 헌재를 넣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뭐 각하를 한다, 기각을 한다,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 결과에 떠나서 지금 극우들이 하는 주장과 별개로 네. 이 체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번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우장 검찰총장이 어떻게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런 체제를 흔들 수 있는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지금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서 윤석열 잡아 넣으려고 그 겨울에 그 고생을 했는데 검사 나부랭이 한 명이 뭐 즉시 항고 안 해서 풀어준다?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국민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 계엄이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제 지인이 이제 미국에 사는 지인이 왔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원래 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그쪽에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좀 사업하는 사람인데 국방 쪽에 제가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마셜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잘 쓰더라고요. 마셜로 하면서 계엄 굳이 마셜로라 하면서 너네 나라는 마셜로 뭐 아니 계엄이라 하면 되지. 아무튼 네. 그 이제 힘으로 물리려고 그런 짓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계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는 뭐 이런 거를 있을 수 있는 일이니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군인이 총 들고 온다고? 그럼 나도 무장해서 쏴야지. 이 말을 먼저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엄군이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돼? 헌법적으로 절차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야. 들어오잖아요. 그래 알았어. 나도 탄창 챙길게 새끼야. 이렇게 야 뭐 얘들아 아들아 갖고 나와라. 가만히 써보자. 우리 사슴 잡던 장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장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거기는 총기 소유가 되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이 특수한 나라기도 하지만 계엄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자체 무장이 가능하고 시민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사유재산,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사후적으로 나중에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세금 낸 군인이 우리한테 총구를 들이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상상이나 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조금씩 닥쳐오고 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도 요맘때면 다 상황이 정리됐어요. 이제 대선 이제 채비하고 준비할 때예요. 3월 10일 날 박근혜 탄핵이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8일 아닙니까? 예, 여드레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자체 보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체 보장하면 안 돼요. 그 자체 보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나라로 가면 안 되고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가면 진짜 내전이 그럼요. 벌어져요. 당연히 안 우리는 되죠. 분단 국가이고 절대로 총기 소유나 이런 거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폭력을 독점한 집단들이 헌법을 네. 지켜주고 절차를 지켜줘야 그렇습니다. 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사병이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국가 폭력인 거예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국가 폭력을 네.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그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